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수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일본이 추진 중인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과 관련해서 미주 한인단체들이 의회를 찾아 과거사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게 될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은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미 의회 연설을 반대하는 광고입니다. 미 의회 전문지 힐에 실린 광고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참배 즉각 중단을 아베 총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광고를 실은 재미 한인단체들은 오늘 미 의회를 찾아 50여 명의 하원 의원들에게 항의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We already sent more than 6,000 citizens petition to each Congress office. We urge that U.S. Congress do not allow Abe's speech at the upcoming Congress session without his official apology toward his wartime victims. 하지만 이 같은 한인 단체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은 성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 여부는 전적으로 베이너 하원 의장에게 달려있다면서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친한파인 마이크 혼다 의원도 과거사에 대한 아베 총리의 사과가 의회 연설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연설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It's really unclear whether they had in fact invited him, but the sense that we got is that they had. 한인 단체들은 과거사 반성 등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 전제 조건을 알리는데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KBS가 오늘 시카고 지역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채널 WPVN을 통해 KBS 월드 24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KBS 월드 24는 미주 지역 한인들에게 차별화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KBS 월드가 출범시킨 뉴스 교양 전문 채널입니다. 노수훈 기자가 전합니다. KBS 월드가 미주 동포들을 위한 KBS 월드 24를 시카고 지역에 런칭했습니다. KBS 월드 24는 뉴스 교양 전문 채널로서 실시간 뉴스와 다큐멘터리, 인간극장과 다큐 3일 등 동포사회 인기 교양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반 24시간 뉴스 채널이었던 KBS 월드 24가 디지털 지상파를 통해 미주 지역에 방송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시간 대한민국의 뉴스를 통해 한국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애정으로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본국 소식을 좀 더 빠르고 가까이 접하게 된 점에 대해서 시카고 한인 동포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카고 디지털 지상파 WPBN 채널 24.7은 시카고 지역 350만 가구를 가시청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 24의 시카고 지역 방송 런칭은 실시간 뉴스 정보 전달과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KBS가 미주 동포 사회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15개 주정부가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청원을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텍사스 법원에 의해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15개 주정부가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청원을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텍사스 헤이는 판사가 오바마 행정명령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린 데 대한 반대안입니다. The actions I'm taking are not only lawful, they're the kinds of actions taken by every single Republican president and every single Democratic president for the past half century.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사실상 임시 중지 상태. 하지만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모든 내용이 중지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배우자에게 노동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접수도 시작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H-4 비자의 소지자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경우에도
현재 집행정지 명령과는 무관하므로 예정대로 오는 5월 26일 첫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이번 긴급 요청에 동참한 주정부들은 이민계약 행정명령 중지 결정은 텍사스주에 하나거나 소송에 동참한 26개 주에만 해당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오바마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다른 24개 주에서는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이번 청원에 대한 판결을 다음 주 중에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한인 젊은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박람회가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정부기관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고 글로벌 취업관도 별도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규모와 대상 면에서 취업 준비생들의 문호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취업 박람회의 영문 명칭은 더 하이어링 페어. 기존의 구인 구직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넘어 보다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뤄지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올해는 참여도와 규모 면에서 그 폭을 더 넓혔습니다. 한 40% 정도가 정부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가 미국 기업, 그리고 나머지 30%가 한국 기업, 이렇게 퍼센테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박람회를 공동 주관하는 코트라 LA 무역관 측은 행사장 내 별도의 글로벌 취업관을 설치합니다. 한국 국적자들의 미국 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글로벌 취업관에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 계열사들과 실리콘밸리 등에 진출한 벤처기업 20여 개 업체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코트라 글로벌 취업관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비자 스폰서가 가능한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시켰습니다. 한국 유학생들도 충분히 이번 채용 상담에 응할 수 있고. 이외 미국 내 정부기관의 참여도 올해는 더 늘어납니다. LAPD와 셰리프, FBI와 CIA 등 주요 기관과 시 카운티 부서 등이 각각 공무원 채용에 나섭니다. 그 밖에 주류 업체들과 은행, IT, 게임 등 각 분야의 한인 기업들은 한인은 물론 이중 언어가 가능한 아시안과 타인종 지원자들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잡코리아 USA는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업체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취업관 내 기업들과 1:1 면접을 위한 사전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인내심이란 단어는 삭제됐습니다. 옐런 연준 의장은 4월 이후 언제든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연준의 성명입니다. 고용시장 상황이 더 좋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에 근접한다는 확신이 설 때 금리를 올리겠다고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는 문구는 빠졌습니다. 연준은 그렇다고 당장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n other words, just because we removed the word patient from the statement doesn't mean we're going to be impatient. 하지만 4월 이후엔 언제라도 금리 인상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5월엔 통화정책회의가 없습니다. 첫 기준금리 인상은 6월이 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반면에 인상 시점이 가을로 미뤄질 거란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연준 스스로 성장률 등의 전망치를 대폭 낮추어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최대 3%로 발표했던 올 성장률 전망치는 이번엔 2.7%로 개인 소비지출 상승률은 1.6%에서 0.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와 고용 상황 등을 보고 금리 인상을 유연하게 결정할 것으로 시장은 해석했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봤는지 미 증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반등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미 국방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미사일 방어 계획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전진 배치되는 미사일 방어망을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사드 미사일의 한반도 전개 여부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는 작업은 육군과 해군 등 각군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른 것입니다. 국방 예산은 줄고 국제적인 위협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미 의회 예산청문회에 참석한 고위 국방당국자들은 해외에 전진 배치되는 미사일 방어망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실무 책임자인 시딩 미사일 방어국장은 북한의 경우 미사일 등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며 대응 방안은 비공개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n particular is increasing in capacity, meaning numbers, and demonstrated capability. 나클리어 미 태평양군 사령관과 스캇 페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도 오늘 미 의회 예산청문회에 별도로 참석했지만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헤이글 당시 국방장관은 지난달 4일 메모를 통해 각군 참모총장에게 혁신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당국의 해외 MD 프로그램 재검토 계획에는 주한 미군에 대한 사드 배치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미국 최대의 영화상인 아카데미상을 받으면 바로 흥행 성공으로 이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는데요. 왜 그런지 오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대서사시 글래디에이터. 500만 관객을 넘어서며 최고의 판타지로 꼽히던 이 영화도 아카데미상 작품상 수상작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상작이 곧 흥행작이라는 공식은 깨지고 있습니다. 영화 버드맨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했지만 흥행은 저조합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가 나오는 게 좋은데 그거는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별로 안 끌렸고 내용도 딱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개봉한 지 10여일이 지났어도 관객 수는 2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작품상을 받은 노예 12년은 관객 수 49만여 명, 2010년 허트로커는 17만여 명 등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10년간 작품상 수상작 중 100만 관객을 넘긴 작품은 단 한 편뿐입니다. 외국 영화 중에서도 SF 영화 또는 판타지 또는 액션 이런 쪽의 장르적 치중도가 좀 강한 편이거든요. 좀 사색적인 이런 영화에서는 호응이 좀 적은 편이죠. 또 작품상 선정이 전문가 투표로만 이뤄지고 미국적 영화가 주로 상을 받는 것도 거리감을 갖게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수요일 저녁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